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관계에서는 편안함과 존중을 느끼지만 또 어떤 관계에서는 왠지 모르게 내가 항상 맞춰야 하고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상대방이 항상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관계의 갑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들은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관계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매력이나 카리스마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묘한 심리적 조종이나 무의식적인 패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비교적 쉽게 얻어내곤 하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위축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이진 않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로 나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특징들을 단순히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기보다 인간관계의 복잡한 역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길 기대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기애가 강하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애는 단순한 나르시시즘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이어져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냅니다.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태도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리더십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마치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선장처럼 그들의 당당함은 타인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강한 자기애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지나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서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려 하거나 자신의 성과를 과장하여 이야기하며 은연중에 타인의 길을 꺾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자기애와 자신감은 관계에 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독단적이고 불균형한 관계로 이어질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가진 긍정적인 면은 배우고 아쉬운 면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애와 과도한 자기애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는 점입니다. 관계의 갑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때로는 관계에 신선함을 불어넣기도 하고 상대방에게는 그들의 진정성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가식 없이 솔직한 모습은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숨김없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솔직함이 지나치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 직설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을 실망시켰을 때 즉각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때때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만들거나 그들의 기분에 맞춰 행동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때로는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함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을 먼저 내세우기만 한다면 관계는 점차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결국 상대방은 지쳐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갑들은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한지 자신만의 가치관이 뚜렷하며 이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은 그들에게 일관된 행동 패턴을 부여하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흔들림 없는 등대처럼 그들은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갑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기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너무 확고하면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면 틀렸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안에 대해 그룹 전체의 의견이 자신과 다르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키려 하거나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답답함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는 것은 훌륭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유연한 사고는 관계의 갑이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협이 아니라 관계의 지평을 넓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상대방에게 쉽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큽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헤쳐나가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그들이 관계에서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으니 관계에서 잃을 것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계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자유로운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미덕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모습은 강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성이 지나치면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너무 독립적이어서 타인의 도움을 거절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다가오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관계의 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 서로에게 적당히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의 갑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태도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인간은 결국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상대방에게 기꺼이 기대어 보는 것도 관계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약점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갑들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약속이나 의미 없는 만남에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롭거나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에만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압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관리는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정된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 합니다. 마치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적의 효과를 내는 사업가처럼 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효율성이 지나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소홀히 하거나 관계를 소모적인 것으로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급작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신의 계획에 없다는 이유로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만남은 아예 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대화를 단절하거나 경청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주거나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 중요하지만 관계는 예측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인 순간들 속에서 깊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관계의 기회나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시간이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효율성의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관계의 본질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자신의 주장이 강하고 설득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갑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피력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은 논리적인 사고와 명확한 언변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논쟁이 벌어져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강한 주장과 설득력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고 자신감이 넘치기에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 유능한 변호사처럼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제시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지나치면 때로는 독단적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강하다 보니 상대방의 반론이나 이견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의견을 깎아내리거나 비웃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일방적인 소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는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설득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한 설득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며 이는 존중과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책임감이 강하고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갑들은 자신이 맡은 일이나 약속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며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책임감 있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고 그들의 말을 더욱 믿음직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행하며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성실함은 타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바위에 새긴 듯이 변치 않는 약속 이행은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각인시킵니다. 이는 사회생활과 관계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미덕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감이 지나치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같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약속을 지키는 만큼 상대방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망하거나 비난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하거나 상대방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질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속을 어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완벽함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려주고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때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책임감만을 요구하는 것은 관계를 경직되게 만들고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8번째 특징은 자신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갑들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해야 할 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묻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들은 비판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냉철한 평가를 구하듯이 그들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연마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들이 요구하는 피드백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솔직한 피드백을 주지 않을 경우 실망하거나 심지어는 관계를 단절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피드백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칭찬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단점을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판단하려 하거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피드백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판을 수용하는 능력만큼이나 상대방이 솔직한 의견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드백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과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번째 특징은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갑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들은 갈등을 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여기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폭풍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선장처럼 그들은 난관 속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정면 돌파 방식이 상대방에게는 공격적으로 느껴지거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당장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논리적인 해결만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관계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훌륭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대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잠시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감정을 정리한 후 대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상대방과 함께 서로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부분까지 섬세하게 다루는 것이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특징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며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독립적인 성향과 다소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관계의 진정한 갑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는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강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타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줄 아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뛰어난 전략가가 자신의 모든 병력을 투입하기보다 필요할 때 동맹국의 지원을 요청하듯이 그들은 자원 활용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움 요청이 너무 계산적으로 보이거나 오직 자신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국한된다면 상대방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관계에서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 요청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빛을 발합니다. 평소에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류하며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용기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관계의 갑은 더욱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항상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징들은 강점으로서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강한 자기애는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되고 명확한 기준은 혼란 속에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책임감은 신뢰를 쌓는 바탕이 되며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특징들이 지나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의 관계 패턴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혹시 갑의 위치에 있었나? 하고 자문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공감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경우든 스스로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인간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관계의 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이 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만약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힘들거나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 관계의 패턴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든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따뜻함과 존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